이게 내 선물이다. 내일까지 다 해놓거라. 쪽지를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가득 쌓인 절인 배추 50포기.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 함께 저녁 초대를 받아왔건만 집안에는 김장거리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옆에 선 친정어머니도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38살 김미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혼 3년 차,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닥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사돈을 김장 일꾼 취급한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미선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동네에서 그녀의 집은 특별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사람들로 북적였죠.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의 따뜻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망설임이 없던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죠. 빚더미에 앉게 된 가족.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어머니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자가 하기 힘들다는 도배 일이었죠. 주변에서 모두 말렸지만 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솜씨가 점점 나아졌고 몇 년 후엔 동네에서 소문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일당을 많이 받던 날이면 어머니는 가족을 이끌고 동네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갈비집 앞에 선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건넨 말은 언제나 같았죠. 배 터지게 먹자고,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자고 하셨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벌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죠. 빠르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선이 대학생이 되던 해였죠. 경기 불황으로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고 50대 중반의 아버지는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잃은 충격에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깨웠죠. 일하러 가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영문을 몰랐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려간 곳은 도배 현장이었습니다. 도배에 대해 전혀 모르던 아버지를 새벽마다 깨워 함께 일터로 나갔죠. 몇 달을 그렇게 보내자 아버지도 점차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죠. 평소와 다른 모습에 미선이 놀라자 아버지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는 감동했던 것입니다. 50이 넘어 도배를 배우게 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 도배공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내는 부모님을 보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이죠. 대학 졸업 후 미선은 괜찮은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동생은 전문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35살이 되던 해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반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죠. 배려심이 깊고 미선을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이었죠.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자란 두 분이 지금은 수원에 살다 보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가 아버지들은 신기해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하다며 껄껄 웃으셨죠. 하지만 두 어머니는 서로 친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선은 결혼 후 두 분이 친해지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큰 착각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 둘이었습니다. 형제가 많다 보니 집안 모임이 늘 북적였죠. 대체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두 조용하시니 더 어렵게 느껴졌죠.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가면 식구들은 늘 미선을 챙겨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선이 어색해할까봐 늘 옆으로 불러 옛날 사진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 하면 시누이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고 시동생도 묵묵히 상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배려 덕분에 미선은 시댁 방문이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미선에게 이것저것 자꾸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수저를 들 때마다 심부름을 시켰죠. 물을 떠오라, 김치를 더 가져오라, 반찬을 추가로 내오라. 끊임없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서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뭘 그렇게 시켰냐며 오히려 반문했죠. 당시 미선은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이 워낙 잘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양가 모두 외동아들이었기에 사위와 며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아껴주시는 것 같았죠. 특히 양가 아버지들은 상견례 이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친분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휴가 때는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셔서 여행 중에도 함께 낚시를 즐기셨죠. 낚은 물고기로 안주를 삼아 술도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양가 아버지들은 서로를 사돈이 아닌 친구처럼 여기며 평생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물을 무서워해 수영을 못하셨습니다. 반면 남편은 물을 좋아했고 마침 친정어머니와 취향이 맞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남편과 친정어머니는 함께 바다 수영도 하고 수영장에서도 즐겁게 놀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 가족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이었죠. 처음엔 어색했겠지만 결혼했으니 더 애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좋지 않게 비쳤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비교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도 가까이 살았지만 친정도 가까워서 양가에서 반찬을 자주 가져다 주셨는데 남편이 친정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꼭 시댁에 가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시어머니에겐 다르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정어머니가 해준 수제비가 맛있었다고 했더니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수제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오전에 이미 칼국수를 먹었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수제비를 준비했고 남편이 제대로 먹지 않자 섭섭해했습니다. 남편이 잘 먹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입맛에 안 맞냐며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가 질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면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먼저 들렀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정에 무엇을 해드렸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용돈을 얼마 드렸는지, 똑같이 했는지 매번 확인했습니다. 미선은 양가에 똑같이 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물었죠. 시아버지가 창피하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결혼 2년 차에 미선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아이에게도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얼굴이 붓기도 하고 누굴 닮았는지 알기 어려운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집안을 닮았다고 고집했습니다. 코며 이마며 모든 것이 시댁 집안 피를 받았다고 했죠. 중간에서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 섭섭했던 건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와 시댁을 냉정하게 구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은 친할머니, 외할머니 구분 없이 교육한다던데 시어머니는 아이가 말도 못할 때부터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시댁 집안 손주라며 시댁에만 잘하면 된다고 했죠.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성씨를 받았으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럴 때마다 말리고 다른 식구들을 더 챙겼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을 초대해 소소하게 진행했죠. 친정에선 돌반지와 축의금을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양가가 비슷하게 준비해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정리할 때쯤 갑자기 시어머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두둑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다며 준비했다고 했죠. 자기가 제일 많이 챙겨줬다는 걸 주변에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과시하듯 행동했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면 시어머니는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보다 친할머니가 좋지 않냐며 계속 확인했죠.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비교하고 구별하니 미선도 남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친부모님만큼 소중하다고, 양가 부모님을 똑같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남의 부모가 소중할 수 있냐며 섭섭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미선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미워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와 처가에 빼앗긴 것 같아 미웠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나서 미선은 한동안 만나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는데 양가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자주 낚시를 가며 친하게 지내시다 보니 1년에 한두 번은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양가 부모님과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연락하며 지내셔서 가능한 자리였죠. 역시나 두 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좋은 곳을 골랐다며 친정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사위가 배려심 깊다며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고 했죠. 서로를 칭찬하며 기분 좋게 술잔을 나눴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만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2살 어린데 왜 더 많아 보이냐고 처음엔 말을 놓을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 일을 해서 그런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친정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미선은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도 눈치를 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랫동안 일하며 피부 관리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걸 알고 있었죠. 남편은 친정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현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도 사람 상대하며 힘든데 장모님은 나이 많아 보인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고 했죠. 남편이 대놓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뾰로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자 시어머니는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엄마보다 사돈 편을 들 수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이 남이 아니라고 친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똑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비교하냐고 시어머니가 먼저 사람을 지적했다고 했죠.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밥 먹는데 왜 그러냐고 아내도 섭섭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이러면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렵다는 사돈인데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친정 식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잘 안 하고 자리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친정어머니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여자들끼리 모여 밥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생일 선물도 드리고 겸사겸사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죠. 미선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친정을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친정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니 어머니도 좋은 일이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낮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선은 경악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거실에 절인 배추 50포기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문을 몰라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가니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를 읽고 미선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였죠. 1박 2일 부부 동반 여행을 가니 김장 다 해놓고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하러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약속된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지시한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여행을 가면서 사돈이 오는 시간에 그 일을 떠넘긴 건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렸죠. 친정어머니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김장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그냥 놓고 간 것이었죠. 친정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미선은 너무 죄송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미선이 따지려 하자 친정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냥 김장하자고 했습니다. 미선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김장을 해야 하는지 그냥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도 나름 수가 있다며 일단 김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을 시작하셨죠. 미선은 처음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서야 어머니에게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정어머니와 미선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김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김장을 해서 옮기고 정성스럽게 한 통 한 통 담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사진까지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기가 막혔습니다.
김장을 다 한 사진을 보내니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가 왔죠. 이제 누가 우위인지 알겠냐며 제대로 못하면 친정 어머니가 고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줄을 잘 서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돌아올 예정이었기에 미선은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시부모님이 부부 동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김장한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친정어머니가 김장을 그대로 하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 성격이라면 김장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자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동네 어르신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가 김치를 주변에 모두 나눠준 것입니다. 원래도 봉사활동을 자주 하셨고 옷이 보기쯤이야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김장을 하라고 하니 어머니는 그걸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김치는 한 포기도 시어머니 품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냥 다 퍼다 주냐며 화를 냈습니다. 김치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며 소리쳤죠. 한번 해보라고 시킨 건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냐고 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장사하면서 왜 그랬냐고 친정어머니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댁 재료로 한 건데 도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없어졌다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가져오라고 했죠. 뻔뻔하게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김치는 친정식당 김장 김치로 내려고 산 거라고 장사하고 싶으면 시어머니가 알아서 김장 담그라고 했습니다. 절인 배추는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이 무슨 김장을 담으냐며 일부러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김장시킬 때 자기들 입장 생각했냐고 좋을 대로 생각하라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선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꼬셨다며 화를 냈습니다. 한평생 그러지 않던 아들이 왜 그러냐며 며느리 만나기 전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고 했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제 아내와 장모님이 김장했다는 게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냐고 정말 그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예상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싶어 알게 됐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간에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건 자기 입장도 무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려던 게 아니라 며느리에게 자기 위치를 확인시켜주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위치가 필요하냐며 그렇게 남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죠. 시어머니는 나가는 내내 억울하다며 남편을 말렸지만 화가 난 남편을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댁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이 돌아가며 사과 전화를 했죠. 특히 시아버지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옆집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며 갑자기 여행 간다고 하지 않나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화만 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전혀 몰랐다며 김장하는 건 알았지만 사돈이 피해를 입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죠. 시아버지뿐 아니라 시누이들과 시동생도 다 연락이 왔는데 오로지 시어머니만 사과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 진심으로 사과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려 했지만 끝내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절인 배추 50포기를 다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시어머니를 도와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50포기 넘는 양을 다 김장했다고 합니다. 원래 온 가족이 모여 김장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 행동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으니 시아버지가 아들과도 인연을 끊겠다며 모든 걸 책임지라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김장하고 나서 몸살이 나서 알아누웠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미선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질투하고 남한테 그러는 게 자기 탓도 있다고 아내를 더 아끼고 생각했다면 저러지 않았을 거라며 자기 잘못도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시아버지께 무슨 잘못이 있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가 시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잘못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일에 늦게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서 문을 여니 시아버지는 반갑게 웃으며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오셔서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미선 곁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려던 게 아닌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장인 장모만 챙기는 모습을 보다 보니 속에서 질투가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선이 질투라니 묻자 시어머니는 자기는 시집 보내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는데 며느리는 식구들이 다 편을 드니 얼마나 편하고 좋냐며 그 모습이 억울하고 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돈에게까지 민폐를 끼친 건 너무했다 싶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툭툭 치며 그걸로 끝이냐고 제대로 사과한다면서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철없이 군 거 다 사과하겠다며 두고두고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사돈에게 직접 사과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괜찮겠냐고 물었죠. 미선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도 진심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죄하고 싶다며 지난번에 큰 결례를 저질렀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며 우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어머니는 그러지 말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미선의 집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선 부모님이 오자마자 또 사과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앞뒤 분간 못하고 철없이 굴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좋아하는 게 하나 같은 게 없는데 사돈은 아들과 다 잘 맞으니 그게 또 질투가 났다고 고백했죠. 친정어머니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니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니 사돈도 아들을 빼앗겼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친정어머니는 모든 걸 받아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은 같지만
서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며 가까이 지냈음에도 모르는 게 많으면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속 얘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했죠. 시어머니도 언젠간 사돈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었다며 좋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김장김치 드시겠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아직 남아있냐고 물었죠. 친정어머니는 당연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기야 했지만 가족들 먹을 몫은 남겨뒀다며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를 꺼내오라고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잘 됐다며 아들 반찬 해주려고 보쌈이랑 족발을 많이 샀는데 같이 먹으면 되겠다고 했죠. 친정어머니도 좋다며 오늘 제대로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로에게 막걸리를 나누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은 두 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옆에서 듣다 보니 비슷한 점도 많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꼬장꼬장한 시집살이를 고되게 당했는데 시어머니 역시 시집살이를 된통 당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보내고 손에 물이 마를 적이 없었다며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시부모 봉양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것과 다르게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이 다 예뻐하니 정말 질투가 났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친정어머니도 자기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셨다며 신혼 때 눈물 꽤 흘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자기만 그렇게 당했다 생각하고 너무 억울해 살았다며 그때 기억을 못 잊고 며느리에게 제대로 못한 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면 된다며 이렇게 얘기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다 같이 보쌈과 족발, 새로 담근 김장 김치를 나눠 먹으며 화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겪은 일들이 있으니 며느리 역시 당연히 시댁에 머리 조아리며 살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했다는 건 알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의 가족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절친이 되셨습니다. 원래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서로 낚시를 자주 갈 정도로 친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따로 점심도 드실 정도로 친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요즘은 두 분이 동네 수영장에도 같이 가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수영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선이 요즘 왜 수영장에 자주 가냐며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돈이 수영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돈이 평생 수영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소원이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알려주고 있다며 요즘 얼마나 재미나게 수영장 다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정말 시어머니와 같이 수영장 다니냐고 놀라자 친정어머니는 진짜 재밌다며 웃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같이 수영도 다닐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미선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십니다. 전에는 뭐 하나라도 시키려고 늘 불렀는데 이제는 미선이 일하느라 힘들다며 다른 식구들보다 더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미선은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시동생이 결혼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40이 넘어 결혼하는 시동생은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상견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에 형님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기강 잡으려면 지금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기강은 무슨 기강이냐며 새색시 들어오는데 잘해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정말 많이 변했다며 자기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때 얘기 왜 자꾸 꺼내냐며 이제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들어오면 진짜 잘할 거라며 미선과 형님을 똑같이 대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대하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소리치라고 했죠. 미선의 집은 완전히 그때의 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며느리에게 벽을 단단히 쌓았던 시어머니가 그 벽을 한순간에 다 허물고 정말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우정,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우정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미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하면 쉽게 풀리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선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고부 갈등도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더군요.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나쁘고 힘든지 서로에게 잘 얘기하고 풀어나간다면 금방 갈등도 해소될 거라고 미선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미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양가 부모님과 식구들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미선은 먼저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질투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친정어머니와는 친구가 되어 함께 웃고 즐기며 지냅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도 여전히 낚시를 즐기며 좋은 친구로 지내십니다. 양가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행복합니다. 결혼 초기 그토록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신만 우위에 서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김장 사건은 미선의 가족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시어머니는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지혜로운 대처와 넓은 아량이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죠. 이제 미선의 집안은 누구보다 화목합니다.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양가가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고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를 좋은 친구로 여깁니다. 미선의 아들도 할머니들 사이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아이를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시동생의 아내가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정말 잘해줄 것입니다. 미선에게 했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새색 씨에게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미선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친정어머니가 김장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도 관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지혜로운 선택 덕분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김치를 모두 나눠버린 것은 시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며느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미선은 친정어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신 덕분에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미선의 삶은 평화롭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좋고 친정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남편과도 여전히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는 삶입니다. 미선은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